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8시간 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거는 만공스님이 쓰신 다비송 같은데? 맞아? 맞다. 만공스님이 쓰신 다비송이 되겠습니다. 타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쓰신 거죠. 지난번에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구례부동여여객이 난덕산지 겁에 가라 여마소진 시모 이래 불식 특연 한소정이라거나. 구례부동 무이불이라고 있지.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더라 이거. 구례부동 무이불 화엄경 뭐지? 화엄경약청인가 아니지. 이게 뭐더라 이게. 의상조사 법성계? 의상조사 법성계에 구례부동 무이불이 나오나? 뭐 이거 나오는데, 하여튼 구례부동 여여객이 옛날로부터 항상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여여객, 그 나그네가 있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기 구례부동이라고 쓰는 이유는 경허선사가 누가 뭐를 말해도 끄떡도 안 해요. 구례부동 여여하게 있는 그런 나그네가 있었더라 이야기죠. 그 여여객이 누구더라? 경허선사더라. 경허선사 자신이 시에서도 스스로를 당신이 여여객이라고 쓰시죠. 그래서 구례부동 움직임이 없는 여여한 나그네가 있어서 그래요. 난덕산지 겁에 가라. 난덕산 아래에서 겁에 가를 그쳤어요. 경허선사가 부른 노래는 항상 겁에 가를 불렀죠. 누가 경허성호의 경지를 묻는다면 겁에 가라 하리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그게 그 겁에 가시죠. 이 경허선사의 경지는 뭐더라? 겁에 가더라. 그래서 여마 소진 시모일에 당나귀 려 말마. 그 려마는 또 왜 나왔을까요? 아까 말한 려삼이거 마사도래에서 나오죠. 당나귀에다가 당나귀하고 말마. 이거 따로 써야 되는데 따로 안 썼네. 이게 려마가 아니에요. 당나귀하고 말이에요. 당나귀 말. 그래서 여삼이고 마사도래가 되는 거죠. 소진대 다 없어진 다음에 날이 저무니 이런 얘기죠. 여기서 소진됐다는 얘기는 뭐죠? 경허선사가 려삼이고 마사도래라는 화두로 깨쳤기 때문에 그 경허선사를 상징하는 거죠. 소진됐다 이 말을 다 타고 있어요 지금. 누가? 려마가 다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려마는 경허선사고 소진은 다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해가 저물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가만히 보면은 만공스님도 시를 잘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려마 소진 시모 이래 지금 려마가 다 소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해가 더 올라올 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불식 먹지도 못하는 두견새가 뭐라고 하늘 들어. 두견새는 그 오르는 소리가, 두견새 소리가 그 하늘 드러낸 거 있죠. 그래서 뭐라고 울어요? 소쪽! 소쪽! 이렇게 울어요. 그렇지요? 소쪽. 맞죠? 그래서 소쩍다고 이렇게 웃어대는 소리가 경허선사 누구죠? 만공스님은 여기에 또 중도를 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중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천하라고 하는 것은 변하여 바뀐다 해서 옮길 천자요 저게. 그래서 옮길 천자니까 이사가는 거. 어디로? 고승이 죽음. 일반인이 죽으면은 천하라고 하지 않아요. 고승이 죽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깊은 뜻은 이 세상의 교화를 다 마치고
이 세상의 교화를 다 마치고 다른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옮겨간다 이런 얘기죠. 다른 세상의 교화로 옮긴다는 거룩하고 숭고한 임종을 우리가 달리 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천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임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천화라고. 그래서 내가 경허선사 시 중에 이 마지막 시를 천하시라고 했어요. 경허의 천하시고 마음딸이 외로이 둥그러니 빛이 만상을 삼기었도다. 빛과 경계를 모두 잊으니 이거 다시 무슨 물건이고 이거는 경허선사 천하시가 아니고 뭐죠? 열반시. 그죠? 경허선사 열반시예요. 요게 천하시예요. 경허성우 천하시인데 내가 처음에 2012년에 썼을 때는 거기 서해라는 게 4개인 줄 알았어요. 4개인 줄 알아서 266이 됐는데 서해가 4개가 아니고 3개더라 이런 얘기야. 2개가 겹쳐 있어서. 그래서 서해가 담긴 게 글로써 해포를 풀다가 3개가 있고 4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65수가 됐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천하시가 되겠습니다. 천하시는 뭐죠? 경허선사가 자신의 신분을 숨겨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열반 직전에 호주머니, 그것도 호주머니도 그냥도 아니고 호주머니 안쪽에 있는 호주머니에다 넣었답니다. 그래서 안쪽 호주머니에서 이거를 찾아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오게 돼서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무덤 속에서 나온 시예요. 무덤 속에서 나온 시죠. 삼수각산 장공리에 비속비승 송경하라 고향천리 모임편이라 별세비보 백운이로다 이렇게 했죠. 삼수갑산 깊은 곳에 장공리라는 뭐야? 깊은 골짜기죠. 그러니까 삼수갑산은 뭐예요? 첩첩산 중에 우리나라에서 오지 중에 오지. 아이고 근데 이게 참말로 이 경허선사는 운명인 것 같아요. 이게 운명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렇게 대선사가 대도인이 어떻게 하필이면 또 천봉준하고 얽혀가지고 어떻게 이 삼수갑산 이양 갑산군 웅이방 도화동에 가서 열반을 하시느냐고요. 그 드라마라니까. 나는 소설을 내가 그냥 뭘 꾸며낼 게 없어요. 그냥 다 소설이라 그냥 썼어요. 그것도 또 코로나가 또 4년간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쓰게 된 거죠. 코로나 대왕님 때문에 쓰게 됐지 코로나가 없었으면 또 힘들었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참으로 참 이상한 일도 많고 멀리 갈 거 없어요. 저도 이상해. 나도 참으로 이상한 운명의 소유자요. 아이고 이게 뭔 말이란 말인가. 제가 이걸 하고 싶겠습니까? 힘들어. 삼수갑산 장공리에 비승 송경하라. 여기도 또 원래는 비승비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비승비속을 하는데 경허선사는 끝끝내 비속비승이래요. 속인도 아니고 중도 아니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끝끝내 중도 속인도 아니라고 썼어요. 왜? 원래는 비승비속이잖아요. 경허선사가 승이 먼저고 속이 나중인데 끝끝내 경허선사는 속이 먼저고 승을 나중에 서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해석을 바꿀 거야. 해갖고 중도 속인도 아닌 송경어라고 제가 썼어요. 여기 원래는 속인도 아니고 중도 아닌 송경어라고 해야 돼요. 싫어. 우리 경허선사는 스님이었어. 고향 천리 무인편이요. 고향이 천리길이요. 근데 무인편이요. 인편으로 보낼 길이 없어. 왜?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해 겨울에 겨울에 내려보냈죠. 유감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써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술을 날라왔지, 눈길을 뚫고 갔다 왔지, 나를 위해서 동냥을 해왔지. 경호선사가 겨울 동안에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가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동냥을 해가지고 경호선사 보고 겨울 동안에 굶어 죽지 마시고 이거 드세요 라고 해놓고 떠났잖아요. 그 사람이 가버려가지고 안 와. 봄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소식을 전할 길이 없어. 무인편이에요. 근데 아까 뭐 김태읍이는 무엇이었지? 경호선사가 내가 죽거들랑 어디다가 아리라 보내다 천만에 아이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김태읍이도 경호선사를 너무 몰랐고 경호선사가 삼수갑장 가서 뭐 때문에 내가 죽는 소식을 아래다 전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서 쓴 글들이 너무 많고 몰랐으니까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고향은 천리길이라 인편으로 천할 길이 없어서 별세 비보 부배군이라 별세 세상을 떠나는 이 비보 우리가 비보를 전한다고 해야 해요. 이 슬픈 비보의 소식을 어디다가 붙였더라. 이 붙일 붙자는 뭐라 그랬어요? 붙일 붙자는 편지로 붙인다 아니면 그냥 붙이는 거고 붙일 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 그거는 인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다 붙였어요? 흰 구름 보고 전해달라고 흰 구름 보고 전해달라고 흰 구름에다 붙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슬픈 시 제가 경호선사를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내가 경호선사를 반드시 내가 선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시가 나를 무한한 결심으로 만든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나는 이 시를 읽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요. 나는 반드시 경호선사를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반드시 살려내리라. 라는 정말로 그 위대한 내가 경호선사를 살려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시가 이 천하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걸 읽어주니까 그 사람도 울었어요. 삼수갑산 깊은 고래 중도 속인도 아닌 성경어라 고향은 천리라 인편이 없어 세상 떠나는 내가 이 슬픈 소식을 흰구름에 붙이노라 해가지고 이 시는 경호선사의 마지막 천하시로서 1912년 4월 25일 선사가 열반에 드신 지 1년 4개월이 지난 7월 어느 날 풍력으로부터 만공이 수행하는 수덕사가 말했죠. 금서남으로 선사의 임종을 알리는 비보가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슬픈 소식을 북쪽으로 떠난 뒤에 선사 주위를 맴돌던 누가 수월 스님이 한 발짝 가까이서 선사를 지켜오던 맞제자 수월이 멀리서 전해온 거예요. 삼수갑산 깊은 골 갑산 웅이방 토화동 글방에서 중도 속인도 아닌 방란주 송경어가 스스로 택한 입전수수의 보살행을 행하고 이렇게 장엄하게 천하를 했습니다. 선사는 자신의 열반을 예감하고 고향은 천리라 인편이 없어서 내가 세상 떠나는 슬픈 소식을 흰구름에 붙였다라고 쓰시고 그걸 호주머니 쓰게 된 이유는 나중에 분명히 내 시신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뭐더라? 나는 방란주가 아니고 나는 송경어더라라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호주머니 속에 넣었고 또 더 하나의 징표는 뭐였죠? 담배와 쌈짓대를 만공 스님이 준 담배와 쌈짓대를 김탁에게 넣어달라고 하니까 김탁이 이 더러운 거를 왜 넣냐고 하니까 이것을 이거 임자가 온다. 이거를 나에게 준 임자가 오니까 꼭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담뱃대와 쌈지 그리고 이 시
이 시간이었으면은 또 한바탕 붙을 뻔했어요. 그런데 나는 뭐다? 내 이름은 당난주가 아니고 나는 송경어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엄청난 거를 쐐기못을 벗어놓고 간 경어선사의 선견지명,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이것을 다 써놓고 가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스승의 부고를 접한 해월 만공, 그리고 해월의 맞상자 운봉 철우, 그리고 아까 말했죠? 우남 있어요. 우남 일행이 곧바로 산수갑산으로 갔어요. 산수갑산으로 향했지요. 이때 경어는 이미 훈몽박진사로 그동안 은혜를 입은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뜻을 모아 유교식으로 장례를 다 성대하게 치러줬어요. 그리고 난덕산에다가 매장을 해놨는데 그거를 달라니까 싸우죠. 그래서 스승의 다비를 위해 홍분을 열으니까 경어의 윗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이 천하시가 고이 접힌 채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담뱃대와 담뱃쌈지도 함께 고스란히 그 모습을 드러내서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 경어선사다라고 못을 박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경어는 북녘의 입전수술을 향한 창도에 오르기 전에 1904년 2월 11일 천장암 입법당에서, 지금도 천장암 입법당은 그대로 있어요. 만공에게 전법계를 내리고 신새벽에 바람처럼 떠나가요. 하룻밤도 안 주무셔. 제자 만공은 스승의 헌 담뱃대와 담뱃쌈지가 마음에 그동안에 걸려나가지고 진즉 사놨어요. 오시면 드리려고. 그래서 새 것으로 선물을 했다가 헤어지는 스승에게 이거를 건네니까 우리 경어도승은 어린애처럼 아주 좋아했다고 전해지죠. 1904년 1월 해인사를 떠난 경어가 천장암으로 마지막 행보를 향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담뱃대와 쌈지를 주니까 경어선사는 징표로 뭐를 줘요? 염주를 줘요. 단주 있죠? 줄 끊어진 단주. 원래 단주가 13알이었었는데 끊어져 가지고 땡뜨글 굴러서 몇 개만 남았어요. 7개만 남았어요. 저기에 딱 7개만 비쳐요. 그래서 7개를 줬다 이런 얘기죠. 담뱃대와 쌈지를 전해받은 경허는 기뻐하면서 북으로 삼수갑산을 향해서 잠적하고 말았죠. 그것은 세상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긍정의 시각보다는 경어선사의 삼수갑산 잠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 많고 경어선사에 대한 폄훼와 일부 비난을 일삼아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어선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아니 어떻게 그냥 지어내도 그냥 이상한 거를 지어내요. 에이, 나는 그냥 경어 박사학위 좀 쓰려고 했다가 그냥 퍼붓는 비난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경어선사 열반성이 뭐 반상보적거라는 둥, 뭐 사기꾼이라는 둥, 뭐 웅이방이 뭐 달마대사 거라는 둥, 오 마이 갓. 너무 힘들고 슬픈 날들이 나를 굉장히 많이 어려움에 처하게 했고 경어선사의 위상을 발휘해오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왔고요. 그래서 저는 힘을 키우고 싶었어요. 걷다 대고 스님들은 내가 여자라고, 여자만이고 일반인이라고 개무시를 해가면서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드느냐는 둥, 뭐 온갖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비인간적인 태도. 나는 여자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그냥 경어선사 제자입니다. 그리고 승속을 구분하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제가 그 해암선사 밑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해암스님 당시에 잠깐 반짝 승속을 구분하지 않는 해암스님의 가풍이 있어서 저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해암스님의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나는 거기서 그 당당함으로 해암선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더 이상 화두를 들지 말라고 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고 싶다. 당신의 마지막 제자가 되거라. 아이 스님 싫어요. 마지막 제자는 무슨 99세에 무슨 마지막 제자입니까? 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해암 스님 때문에 내가 이 당당함을 키울 수 있었고, 해암 스님이 승속을 구분하지 않았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당당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공부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청봉스님이나 또 누구요? 여기 누구지? 신농백초 한의원, 사암침법, 금호행 뭐 이런 분들이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때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절대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자라고도 무시하지 않았고, 해암스님은 나를 정말로 많이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수덕사가 나를 무지하게 천대하고 어이가 없죠. 나도 경허스님 달에제 지금 안 가요. 작년서부터 안 갔나? 재작년서. 오라 소리도 안 해요. 거기 가면은 내가 당한 천대와 수모가 싫어서 안 가려고 수백 번 했다가, 그래도 우리 경허 연구소 팀 같이 동반해서 데리고 많이 갔지요. 몇 번 갔냐? 10번은 더 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도를 넘어서서 나를 안 부르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이 경허선사에 대한 일부의 왜곡된 시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경허선사를 바로 세우는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진짜 이 한강물 같은 이 눈물을 쏟아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경허선사에 이거 다 안 보여줬어 내가? 그동안 경허선사의 삼수갑산 행위에 대한 수많은 추측은 수많은 억측을 낳고, 왜곡된 시각은 세간에 회자되어 가지고, 아이고 참 대단하죠. 경허선사를 어디까지 몰아붙이는지. 그렇게 회자되어 갖고 부풀어지고 포장돼서 경허선사가 마치 사라지는 듯 했어요. 더구나 경허선사에 대한 그 오해가 더 많이 쉽게 빨리 이렇게 해지 못하고, 오해가 오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남북이 분단되는 바람에 우리가 경허선사를 더 빨리 삼수갑산을 찾아가지 못해서 이게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의 관계가 2017년 5월 21일 날 나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또 그 이전에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되어 있었더라면 아마 내가 이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먼저 삼수갑산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허선사의 자취를 뒤쫓는 그 화학의 노력을 남북 분단이 많이 가로막았죠. 그래서 내가 북한학과를 갔는데 그 뒤에 전봉준 장군 이야기가 알게 된 거죠. 2017년도에 갔으니까.
최근에 사단법인 경허연구소에서는 경허선사의 자취를 계속 추적하다가 우연히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이 무관한 사이가 아닌 여러가지 근거와 정황이 포착돼서 이를 계속 뒤쫓고 있다. 뒤쫓고 있다라고 이거 쓴 거 보니까 이것도 초짜구만. 2017년도에 쓰고 안 썼구만. 뒤쫓기는 끝났지. 그것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경허선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경허선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매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는 것은 경허선사와 전봉준 관계를 나한테 제공해 준 분은 경허연구소 회원인 김태준 선화자님이에요. 김태준 선화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분들이 경허연구소 회원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추적할 수 있었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경허선사와 전봉준 관계에서 경허선사에게 친필을 전봉준 장군 그 부친 전창에게 보낸 연길 의제도 역시 경허선사 회원인 김종간이라는 선화자님이 저한테 제공을 해와서 이게 급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또 경허선사의 사진, 저 사진은 사진은 누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범진 스님이 인천 금상선사를 갔다가 찍어 오셨고, 또 경허선사가 그 어디요? 윤피람에서 찍은 큰 앉아서 찍은 사진도 역시 또 범진 스님이 그 어디 팔공산 부도암을 갔다가 저거를 찍어 오셔가지고 급진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경허선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거를 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경허선사 연구를 하게끔 운명적으로 저도 아주 많은 나이 2009년에 제가 오니까 내가 몇 살이에요? 52살인가. 하여튼 52살에 이거를 꼭 가야 된다고 운명처럼 늦게 이걸 오게 되죠. 그렇게 됐고, 와서 석사 따고 박사 따고 박사 2개 따고 이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련이 없었으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도 경허선사를 폄훼하고 흔들어대니까, 그리고 나를 스님들이 개무시를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다가 전봉준 장군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다시 내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내가 이걸 지켜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에 새로운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2개 써서 너무 좋네. 또 하나 지워야 되겠네. 그래서 최근에 사단법인 경허연구소에서는 안 했어? 어디서 그랬어? 뭐야? 최근에 사단법인 경허연구소에서는 경허선사의 자취를 계속 추적하다가 우연히 경허선사 이거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허선사 연구에 있어서 전봉준 장군과 관련하여 더 세밀한 연구 작업을 통하여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위대한 선지시 경허선사의 진정한 참모습의 본지 풍광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재도명되어 가지고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경허선사에 대한 연구는 지금 이 시각 여기까지로 마감하기로 하고,
더 많은 연구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만 여기서 대충 갈무리한다. 이걸 언제 써놨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만 갈무리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갈무리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 이 경화선사가 경화선사에 대한 경화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에 대한 그 연구가 지금 우리가 몇 번까지 왔죠? 1번에서 7번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7번이 뭐냐면 경화선사의 북녘시에서도 그 증거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오늘이 이제 경화선사의 북녘시가 265수 천하시를 끝으로 여기서 마감을 해요.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경화선사가 전봉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경화선시가 아니고 경어집을 통해서도 나와요. 근데 경어집을 통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경어집을 통해서 다시 전봉준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장해야 되는데 이거 저장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더라고. 이거 아니 끄면 안 되지. 노래해야 돼. 이거 저장하지 않으면 내가 고쳐놓은 게 다 없어지더라고. 지난번에도 저장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3기 사홍선 하고 그 경화선사 그 진영 있잖아. 그게 우리가 월수금으로 돼 있어서 다른 걸로 이거를 잘해. 이 진영을 아니야. 저기 진영 중에서 지금 월수금이 아니고 근데 바꿔야 돼. 저거를 바꿔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범어사 걸로 해. 아니 범어사 밑에 범어사 걸로 아니 그거부터 누르면 안 되고 사홍선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뭐 하는 건지, 응? 여기 해야 돼.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
하십시오.